안녕하세요, 골든프렌즈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금융권을 비롯해서 공사, 공기업에서 필기시험인 NCS 필승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카드사 한 곳, 시중은행 두 곳, 총 세 곳에서 필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던 저의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것부터가 중요한데요. 10문제씩 끊어서 이제 푸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들어가시면은 이제 회사마다 그리고 시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많이 주면은 한 120문제 정도, 그리고 한 시간은 2시간, 적게 주면은 80문제 주고 1시간 반. 이건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시험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개수가 거의 한 100개 전후의 문제를 준단 말이죠. 한 문제당 1분 전후로 주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안 되거나 대략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못 푸는 문제가 있는지 그건 다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 두 번째입니다. 난이도 하, 난이도 중. 요거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되고요. 요거는 그냥 보자마자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솔직히 정답이 없습니다. 내 직관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직관은 평소에 내가 연습을 해서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10문제씩 끊어 풀어야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1에서 100번까지 있다고 쳐요. 근데 100번이라고 해도 사실 마지막에 한 81번부터 한 100번은 이제 그 주관식 전공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1번부터 80번 여기까지는 필기, 그러니까 객관식인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 요거 10문제씩 끊으면은 8개로 나눠서 풀 수 있잖아요. 100문제 주고 100분 줬어요. 그러면은 한 문제당 1분씩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완전히 다 쓰면 안 돼요. 최종적으로 한 3분 정도는 빼야 돼요. 왜? 마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의 시간을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균등하게. 왜 그러느냐? 어디서 이 난이도는 이 쉬운 문제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높은 확률로 맞추는 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안타깝게도 맨 뒤쪽에 예를 들어서 60번에서 80번 사이에 쉬운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고 예를 들어 앞쪽에 1에서 10분 문제가 다 어려워요.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시간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문제가 다 상에 가까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과하는 그런 합격자들 커트라인이 상당히 내려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만 그냥 많이 잡아먹는 상이 있고요. 풀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참 모르는 진짜 어려운 난이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버려야 됩니다. 요거는 잡아봐야 답도 안 나오고 굳이 풀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에서 5번이 있다, 아니면 1에서 4번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아예 내가 일부러 예를 들어 1번 이런 거를 딱 잡고 1번이 답이 아닐까 하고 역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1번이 답이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제 앞에 있는 식을 맞춰보니까 되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1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2에서 4번이 남죠. 그러면은 3문제잖아요. 그럼 맞출 확률이 찍어도 이제 33% 조금 올라갔어요. 나쁘지 않죠. 이 정도로 해보는 겁니다. 시간만 많이 들어가는 문제, 그럴 때는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에서 10분을 풀어요. 그러면은 10문제죠. 근데 이 중에서 중간 난이도랑 그다음에 쉬움 난이도, 하 난이도 다 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예를 들어 내가 10분을 여기에 책정을 했는데 3분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버린 문제가 5개야. 그럼 5개 중에 어려운데 시간만 들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시간을 들인다는 거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5분을 안 넘어갑니다. NCS는 그런 시험이에요.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여튼 시간만 들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10문제 안에서 풀어야 돼요. 10문제 지나갔다 웬만하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또 이것도 많이들 고민하시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문제다 객관식,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물어보는 필기 제만은 이제 주관식 다 들어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목표는 한 65에서 70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무난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필기 통과한다고 생각합니다. 80개가 객관식이고 20개가 예를 들어 주관식 전공이다. 여기서는 7대 9 전략 정도를 저는 권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10문제 푼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3문제 정도는 처음부터 배제를 시켜요. 이거는 이제 이 안에서 10문제 안에서 어려운 거, 시간 많이 들어간다 싶은 거, 그거는 아예 그냥 풀지조차 않아요. 그냥 다 버려. 그리고 7문제 남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는 버려. 그래서 7문제만 90% 확률로 맞추자. 이런 게 전략입니다. 80문제인데 이제 63% 확률 정도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50점 조금 넘게 이제 나오거든요. 한 52에서 53 정도. 찍기에 따라서 조금 더 나오긴 하겠지만 이 정도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이 80점에서. 여기가 승부의 처예요. 여기서 이겨야 돼. 여기서 이제 망하면은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몇 프로 정도 가져가야 되냐? 90에서 95% 정도 확률로 정답률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90% 잡읍시다. 18점이죠? 네. 거기에 52에서 53.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70점 좀 넘어가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에 부합합니다.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필기에 대한 걱정은 조금 접어놓고 면접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모의고사 집에서 풀잖아요. 그럴 때부터 계속 몸에 습관을 시켜야 돼요. 이게 뭐 실전에 가서는 이렇게 풀어야지 그게 안 돼요. 처음에 풀 때부터 나는 이제 필기에서 정확히는 객관식에서 7대 9로 가져간다. 그렇게 가져가야지 몸에 습관화가 돼서 실전에서도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를 얼마 해냈냐? 그냥 간단합니다. 1대1 하루에 한 개씩만 푸세요. 이게 말이 쉽지 너 해봤냐 하는데 저는 해봤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고요. 주 6일에 하루 한 개씩. 그러면은 NC에서 푸는데 대충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오답노트 하는데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NCS에 순전하게 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에 한 8시간 공부한다고 치면 사실 8시간 힘들어요. 한 6시간만 공부한다고 치면은 이제 남은 2시간 있죠. 요거 쪽에서 한 1 정도는 시사상식, 또 1 정도는 따로 이제 추가로 전공 공부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하이티어 S급, A급, 금감원 이런 거 아니고서야 전공 난이도는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안 해서 그런 거죠. 특히 경제는 좀 많이들 하세요. 전공을 해도. 근데 경영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보시면 나온단 말이에요. 경영까지 나온다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틀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좀 고난이도가 점점 되어가다 보니까 리트라던가 아니면은 피셋이라던가 이제 5급 시험 아니면은 이제 변호사 시험 그런 거 어떻게 하는데 일단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S급 티어 그런 인국공 그런 데 있잖아요. 다들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고서야 꼭 갈 필요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보다는 주 6일 동안 한 개씩 푸는 거 요것만 열심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그럼 걸리냐? 저는 이 정도 잡습니다. 제가 이 정도 때 이제 거의 좀 감이 오더라고요. 더 이상 일반적인 모의고사로는 성적이 안 오른다. 이때부터는 피셋이든 리트든 이런 거 파야 된다. 6개월쯤 하니까 이제 감이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추 쪽입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독자 연구가 나아요. 답안지 있잖아요. 답안지에도 해설가 충분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시간 푼다고 치고 2시간 왜 오답노트 만든다 했잖아요. 오답노트라고 해도 모든 문제는 다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대신 이때 내가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오면 난 어떻게 풀 것인가? 물론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 시험에 나온다? 몰라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 논리를 세워야 돼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원칙을 세워가지고 실전에서도 딱 그 원칙대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들 높은 것만 보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전공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어렵게 하시는데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상식에 가까운 그런 경제도 많고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정 해봐도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생각했거든요. 3년 동안 NCS 해봐도 만약에 못 들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는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도 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안 된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설령 필기를 틀었다 하더라도 또 전공에서 또 잘 안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 나의 실력보다도 운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좀 작용할 때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거꾸로 풀었는데 뒤쪽에 있는 문제가 다 쉬운 문제였어.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게 다 어려운 문제였어. 그런 경우에는 내 실력 이상으로 점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 대해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운만 따라준다면 그리고 그 운은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